법제처장이라는 본인의 직위의 무게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는 연임제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해당 임기를 갖고 있는 대통령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전 고위공직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관련해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수갑도 차고 체포됐던 거 아닙니까? 같은 잣대로 그러면 조원철 법제처장에도 한번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저런 얘기를 했는지 충성 경쟁도 적당히 해라 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질문이 오면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저거는 지금 뭐 충성 경쟁 같은 그런 거거든요. 지금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고 연임은 국민 결단에 달려 있다고 언급한 부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개헌과도 연결되는 좀 예민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 조 처장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이제 대장동 사건의 이제 변호인으로도 활동을 했었고 사실 이번 정권에서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들도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 더 관련해서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 법제처장의 발언은 좀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법제처장이라는 본인의 직분을 망각한 것 같아요. 또 네. 국정감사라는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죠. 저는 저게 법제처장이라는 타이틀 떼고 그냥 보통의 지지자들 자기가 정치한다고 생각하고 네. 지지자들과의 만남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국정감사에서 법제처장의 자격으로 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 나아가서 대통령제 연임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 국민 여론이 결정할 거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아니, 법제처장이 정치하러 나왔습니까? 지금? 너무나 부적절한 이야기고 이럴 거면은 법제처장 타이틀을 떼야죠.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정말 대장동 변호인이었는데 지금은 변호사 생활 안 하겠지만 네. 본인이 변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법제처장 자격으로 나와서 이거 다 무죄다. 지금 재판받고 있는 5개 재판 12개 혐의 모두 무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까요?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 듣기에는 좋은 말일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뭐 유리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니 네. 왜 저런 얘기를 했는지 솔직히 좀 충성 경쟁도 적당히 해라 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발언 안 하면 되거든요. 제가 드릴 질문이 오면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저거는 지금 뭐 충성 경쟁 같은 그런 거거든요. 네. 예전에 뭐 이렇게 개헌하면은 누구였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개헌하면은 뭐 대통령도 4년 중임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거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고 그거를 국민의힘이 그럼 동의를 해주겠습니다. 그런 개헌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가능성도 없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그렇게 하려고 개헌해서 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당연히 저라도 반대할 거고요. 네.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개헌의 가능성을 또 낮추는 거예요. 저는 개헌은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87년 이후로 이렇게 개헌은 예전에 말씀드렸죠. 독일은 60년 동안 68번 개헌했어요. 물론 연성헌법이니까 가능하긴 했지만 필요하면은 좀 수시로 개헌을 하고 이렇게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개헌의 가능성만 더 낮추는 거다. 그래서 저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사시 18기는 좀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사시 18기 이재명 사시가 아니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뭐 대표적으로 저분도 지금 조원철도 그 대장동 변호사기도 하지만은 연수원 18기 동기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차지훈 주 유엔 대사 이분은 외교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금 유엔 대사로 보내가지고 사실은 외교가 난리가 났어요. 뭐 오광수 전 민정수석도 그렇고 미철한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사실 18기를 너무 많이 중용하는데 이건 어느 정권이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문제가 됩니다. 네. 이거는 좀 이미 임명을 했으니 어쩔 수 없는 거고 욕은 먹어야 되는 건데 이분들이 스스로 자중해야 돼요. 네. 이런 발언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주요 공직을 사실상
말씀하신 18기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제 대통령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진출해 있는 상황이라 뭐 대통령 개인 법률팀이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개인 로펌 정부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뭐 공직 검증이 덜 됐거나 좀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 의사들이 포함됐다면 좀 문제가 될 텐데 소장님께서는 좀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공적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장이라는 본인의 직무의 직위의 무게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조금 전에 나간 것들은 아마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사람 중에 정부 기관에 네.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일 텐데 이분들도 그렇지만 국회에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 변호했다는 이력 한 줄만으로 국회의원 된 분이 한 7, 8분 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상적인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거 아마 다 이래서 되겠나? 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법제처라는 게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 그 공적 서비스를 하는 곳인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저런 얘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개헌과 관련해서는 저는 뭐 개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4년 중임제와 관련해서 4년 연임제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해당 그 임기를 갖고 있는 대통령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그 고위공직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관련해서 이진숙 그 전 방통위원장은 수감대 차고 네. 체포됐던 거 아닙니까? 같은 잣대로 그러면 조원철 법제처장에도 한번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이제 방송 마지막 주제로 이제 외교 이벤트 이번 주에 이제 줄지어 있을 외교 이벤트들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부터 이제 경주 에이펙까지 이어지는 정상외교 슈퍼위크 이번 주에 시작이 되는데 사실 뭐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게다가 미중 정상회담까지 이제 한국에서 모두 열리게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좀 초점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계속 꾸준히 지금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본인의 이제 전용기에 타기 전에 뭐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들이 준비만 된다면 나는 합의할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제 한국이 결정하면 우린 다 받아줄 준비가 돼 있어라고 했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 공개된 인터뷰에서는 여전히 이제 관세 협상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교착 상태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밝히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대통령 간의 온도 차이가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좀 에이펙 전에 좀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뭐 모르는데 지금 우리의 입장을 보면은 안 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뭐 네. 굳이 하자면은 한 60대 40으로 안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협상이긴 하지만 물론 예. 협상은 맞지만은 사실상 미국의 강탈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중 간에 협상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네. 미국은 중국은 히토류라는 카드를 쥐고 있고 그 니들도 타격 받을 거야라고 해서 서로 양보할 여지가 있으니까 차라리 이거는 치명타를 입는 건데 이거는 미국은 그냥 우리가 뭐 뜯어갈게 네. 더 많이 내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설득할 만한 요소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더 줄게 저거를 더 줄게 해야 되는 건데 대통령도 얘기하고 지금 국내 여론도 여론조사 보면은 대체적으로 70에서 75%가 국익을 양보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사람들이 보기에 이건 너무 많이 양보했는데? 라고 하면은 이거는 지지율에도 큰 타격을 입을 거죠. 그러니까 한 네. 3에서 5% 빠질 겁니다. 내가 보니 그런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국내 정치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여기에서 미국에 양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버티기 모드로 들어갔다. 네. 네, 그렇게 봅니다, 저는. 네. 그 한미 관세 협상 과정을 보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실이 기대 수준을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야 이거 정말 어려운 협상이야. 네. 이거 진짜 어려워. 니네 트럼프 알지? 트럼프 어떻게 요구할지 몰라.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국민들도 야 이거 정말 어려운 협상에 간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가서 마땅한 결과를 만들어 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원론적으로 타결을 해왔습니다.라고 하니까 잘 됐다. 15%로 낮춘다더라. 이렇게 그 일정 정도 만족을 했었던 거죠. 네. 근데 한 2달 지나도록 여전히 나오지 않는데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는 미국이 자꾸만 무리한 요구를 한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4,10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3,500억 달러를 한꺼번에 내라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안 되지. 우리 국민들이 그럼 우리 외환위기 오는데 네. 이런 식의 이 관리를 잘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는 뭐 3% 5% 빠진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정도면 우리가 선방한 거야. 이게 마케팅에 기대 불일치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대가 높으면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정말 실망을 많이 하거든요. 네. 기대가 나죠. 이 영화 별로 재미없다더라 얘기를 듣고 갔는데 조금만 재밌잖아요. 그거 재밌던데? 왜 사람들이 그 얘기하지? 이거랑 똑같은 네. 거예요. 지금 너무 기대 수준이 낮아져 갖고 뭐 그런 거를 어떻게 뭐 잘했다 그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이 또 워낙 예측 불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트럼프에 대한 신뢰는 제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협상이 우리 나라에 조금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네. 국민이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러나 이번 에이펙 계기로 타결될 가능성은 좀 낮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도 교착 상태에 있다고 네. 하고. 네, 사실 이번 좀 에이펙 통해서 또 관심을 받는 게 사실 북미 정상회담, 북미 간의 이제 깜짝 회동이 될 수 있을까? 사실 2019년에 저희가 판문점 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루 전에 이제 트위터를 날리면서 그러면서 성사가 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나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뉴스의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면서 핵 보유국이라고 공식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종의 핵 보유국으로 생각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좀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제 북한에서 얘기한 비핵화 논의를 배제하는 전제 조건을 사실상 좀 긍정적으로 들어주는 모양새를 좀 취한 건데, 근데 또 갑자기 이 와중에 북한의 이제 외교부 장관이라고 하시는 최선희 외무상이 이제 러시아를 방문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미국과 안 만날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미국과 만나기 전에 사전 논의를 하는 거다 이런 전망들도 있는데 사실 두 번 보셨을 때 사실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도 있지만 이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 현재로서 좀 두 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가요? 모르죠. 이것도 진짜 몰라요. 모르는데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네. 보는 게 북한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이제 2019년 특히 이제 하노이 2월달에 이제 결렬이 되고 나서 지금 상황은 최고 존엄께서 직접 나서 가지고 네. 막 했는데 이게 안 돼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때 그 2019년 5월이었나 그때 판문점 회동했을 때 네, 6월 6월이었나 말입니다. 6월 예 그때 트럼프가 그 트윗 날렸잖아요. 네. 그때 답을 한 게 흥미로운 제안이다라고 최선희 답을 한 게 외무상이- 최선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최선희를 굳이 이 타이밍에 이거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견제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나머지 국가들 거기 참석 안 하는 나머지 국가들끼리 특히 왜냐면은 북한 북러 외무장관이 3달 전에 만났어요. 네. 그리고 1년 전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되게 1년 만에 3번을 만나는 거예요. 굳이 이 시점에 가는 거는 네. 그러니까 뭐 에이펙 정상회의를 견제하는 것도 있고 트럼프 너와 우리는 그 최선희가 다 그동안 해왔는데 우린 보낼 거야 이런 시그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영어로 이제 그 뉴클리어 파워라고 했잖아요. 네. 영어로 솔오브 네. SOIT 오브 이렇게 했어요. 솔오브는 영어식 표현에서는요 사실상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일종의 네. 뭐 이런 거잖아요. 북한이 원하는 정도의 핵 보유국에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쉽게 얘기하면 해제까지 해라. 네. 경제 제재까지 해제해라라는 수위까지 그거를 오늘 말하지 않더라도 거기까지 나가는데 네. 무기는 가지고 있네. 뭐 네. 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뭐 두 사람 마음이니까 네. 뭐 정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네.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트럼프 만나서 뭐 얻을 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네. 뭐 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진행 중이잖아요. 네. 여러 국제 질서가 본인이 직접 등판하기에는 아직 그 마련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할 가능성이 크고 네. 김정은은 본인이 평생 그 임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트럼프는 임기 앞으로 이제 3년 정도 남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좀 기다리면은 트럼프가 몸이 달아져 갖고 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카드를 포기하면서까지 나올 텐데 내가 지금 뭐 이렇게 굳이 여기서 등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네.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미국 트럼프가 지금 뉴클리어 파워를 공식화하는 순간 동북아 안보에 정말 큰 변수가 되는 네. 겁니다. 지금 대만이나 일본이나 다 핵 보유는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에요. 기술 수준이. 그러나 비핵화라는 거를 목표로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핵 도미노가 확산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하는 순간 일본도 미국 가갖고 바로 우리도 핵 좀 해야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미국 어떻게 할 거냐? 대만 어떻게 할 거냐? 네. 대만도 핵 보유하겠다라고 하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대만 핵 보유를 미국이 용인할 겁니까? 네. 굉장히 복잡한 문제여서 트럼프도 지금 sort of nuclear power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정말 인정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네. 지금은 한번 만나보고 싶으니까 내가 이런 정도의 메시지까지 내고 있어라고 해서 일종의 그 회유의 메시지를 냈는데 미국 의회나 이런 데서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이제 한미, 미중, 한중 그리고 이런 정상회담들이 앞으로 굉장히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 안보와 외교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니까요. 관련된 뉴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도 이제 수요일에 경주로 에이펙 출장을 가시는구나. 갑니다. 그래서 가서 한라빵 좀. 열심히 취재하고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양한 얘기 좀 나누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단독 인터뷰, 트럼프 단독 인터뷰 꼭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음료 가운데 제가 재밌게 본 거는 그 GD가 이번에 홍보대사로 홍보대사도 했지만 GD가 만든 그 하이볼 있잖아요. 네, 드셔보셨어요? 못 먹어봤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 되게 맛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공식 음료로 무슨 뭐 네. 만천장에 제공이 된다는 거잖아요. 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